이 부분으로 해서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달콤한 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청기 TV에서 다룰 내용은 보험금 현장 심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를 하면 늦어도 3영업일 안에, 일주일 안에 보험금이 보통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지급이 안 되면 문자, 알림톡으로 현장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 알림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보험금 현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고객분들은 많이 당황하시고 혹시라도 보험금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입니다. 현장 심사란 정확한 손해 사정을 위해 상기 심사자에게 현장 심사를 위임하였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미리 알림톡으로 보내고 현장 심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심사를 보험사에서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보통 이 안에 6가지 범위 안에서가 필요할 때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면 첫 번째, 보험가입 후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 보험계약할 때 설계사 통해서 질문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해서 손쉽게 보험계약을 하죠. 근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성실하게 고지한 내용이 고지 의무가 맞는지에 따른 병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보험사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현장 심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 통지 의무 조사가 필요할 때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험계약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내용이고, 중간에 알려야 되는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 의무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보통은 직업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보험가입 시기 때 운전을 못한다 했는데 중간에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리고 자가용을 운전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직업이 바뀌어서 화물차를 운전한다거나 회사 승합차를 운전한다거나 바뀔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보험사고와 관련돼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 현장 심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 세 번째, 뇌 진단금, 심장질환 관련한 진단 적정성이 필요할 때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진단 적정성과 관련해서 주치 추가 소견이 필요하다라고 또 보험사가 판단할 때 현장 심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 의무 기록을 과거 병력을 차트상에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의미가 있는 과거 병력이 발견됐을 때 현장 심사가 필요합니다. 병원 자료를 이제 한번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후유장애 적정성 평가 필요. 상해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를 청구했을 때 현장 조사자가 나와서 환자 상태를 좀 살펴보고 병원 차트 띄는 경우, 이럴 때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보통 현장 심사 담당자는 보험회사, 자회사 및 위탁 손해사장업체 직원이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런 분들을 조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자들이 피보험자나 그 다음에 청구권자한테 전화를 해서 미팅을 잡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와서 몇 가지 물어보는 거 있지만 근본 목적은 서류에 따른 어떤 필요한 사항의 사인을 받을 목적으로 조사자가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진료기록 동의서, 이 부분은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으면 어떤 병원에 따른 의무기록 차트를 복사, 영상에 따른 복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사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또는 국세청 의료비 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지만 필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줘야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 소비자들은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겠죠. 이 부분이 요양급여 내역은 피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을 갔다 하면 그 기록에 따른 부분들이 어디 병원, 그 다음에 어느 병명으로 갔는지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나는 문제 없어. 내가 떼어봤더니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러면 보험금 청구 빨리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제공하고 받는 방법도 있죠. 대부분 근데 수년이 좀 지난 부분이면 내 기억과 내가 실제 치료받은 사실 내역의 객관적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의료자문 동의 해주면 안 된다고 요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동의 사항이 아니니까 추후에 만약에 주치의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의료자문 동의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동시감정 편은 제가 별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업데이트 했으니까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요. 현장 조사자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현장 조사자는 이게 필수사항인지 선택해도 되는 선택사항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의료자문 동의에 따른 것도 선생님이 이거 동의를 해줘야 보험금 심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닌 거죠. 이 부분으로 해서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달콤한 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의무기록 사본 동의서 제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빨간 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좀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기관 명칭, 조사자가 어디 병원을 갈 거지한테 물어보고 병원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좋고요. 진료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조사자한테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없이 그냥 이 부분에 사인만 해주면 조사자가 10년치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간에 따른 부분만 서류를 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는데 10년치를 떼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간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명시를 해달라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 범위는 환자가 직접 작성, 동의서에도 발급 범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무기록하고 영상인데요. 의무기록도 한 10가지 됩니다. 그 안에서 조사자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면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받아가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사 면담이 필요하면 만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사자가 이 동의서를 가지고 혼자 만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후에 필요하면 왜 주치의사가 필요하고 무슨 내용을 받아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같이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북 발급 동의서는 병원 서류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좀 스톱하시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에 대한 거를 조사자한테 클레임 거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자, 미팅 시 만나면 보통 조사자 만나는 게 한 10분, 15분 후다닥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서류에 대한 부분 보고 여기 그냥 사인하시면 됩니다 하면 내가 미처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내가 사인을 해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인 서류 먼저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나중에 좀 읽어보고 당신한테 줄 테니 후에 전달하겠다. 아주 좀 늦지만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조사자 만나는 거 되게 귀찮고 되게 힘들어, 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싫어, 그러면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조사자가 전화 온다고 했죠. 그럼 전화해서 당신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 주소로 필요한 사항이나 문답사항 적어주면 내가 읽어보고 당신한테 보내주겠다.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니 꼭 이런 분들이라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청기TV에서는 현장 심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영상이 현장 심사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TV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길 보험 정보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